안녕하세요, 부산대딩입니다. 오늘은 그림체의 종류에 대한 영상을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림체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그림체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체는 주로 상업미술 계통에서 쓰이는 말로 만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고유한 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수가 어떤 한 가지의 노래를 커버하면 같은 원곡일지라도 가수의 창법과 목소리에 따라 노래가 다르게 나오듯이 그림도 같은 캐릭터를 펜아트로 그리더라도 다 다르게 나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대개 만화나 일러스트,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림계의 작품에서 개성을 구분할 때 일컫는 표현입니다. 화풍과 그림체는 그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화풍은 일러스트나 만화, 애니에 주로 쓰이는 그림체와는 다르게 미술 전반에 걸친 그림의 특징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림체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만화, 일러스트별 그림체의 종류는 편의상의 구분일 뿐 현재는 그림체에 있어 특정 경계선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이 영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체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계에서는 크게 일본식 데포르메형 그림체와 미국식 데포르메형 그림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화계에서는 그림체를 소년, 순정, 극화, 그래픽 노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계에서는 캐주얼, 세미, 반실사, 실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계의 그림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의 데포르메형 그림체, 즉 일본 애니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애니체는 흔히 말하는 미소녀체의 그림체로서 평면적인 마스크와 큰 눈, 작은 코, 작은 입과 셀 채색이 특징인데요. 셀 채색이란 대상의 특성을 단순한 명암 처리로 표현하는 채색법이며 보통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경계면을 확실히 나눠 깔끔하게 채색하는 방식입니다. 예로는 쿄애니의 K-ON 경계의 저편을 예로 들겠습니다. 다소 입체감은 떨어졌으나 그를 역이용해서 다양하고 과장된 표현과 구도 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서 작품이 하지만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심한 경우 등장인물의 디자인을 제외한 이목구비만 놓고 보면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일본 내부에서는 만화체의 한계성을 인정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데포르메형, 즉 미국 애니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애니체는 주로 카툰체라고 불리며 2D와 3D로도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D 미국 애니체의 경우 톰과 제리 또는 곰돌이 푸와 같이 동물을 데포르메한 그림체도 많이 있으며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나 스티븐 유니버스의 캐릭터처럼 SD 캐릭터의 느낌이 많이 드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심플하고 굵은 선과 일본과는 다른 방향의 과장된 체형과 단색의 채색법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일본 애니체가 얼굴 부분에 많은 과장을 하였다면 미국 애니체는 전체적인 체형에 많은 과장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3D 애니체입니다. 3D 애니체의 경우 2D 애니체와 다르게 과장된 표현을 줄이고 현실적인 묘사를 하며 흡사, 구체 관절 인형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일본 애니체와 미국 애니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애니와 미국 애니체를 섞은 그림체의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팬티 스타킹 가터벨트가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카툰 네트워크식 애니메이션을 일본 센스로 그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라는 발상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입니다. 장르는 마법소녀물이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변신 전과 후입니다. 일본 애니체와 미국 애니체의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애니메이션의 그림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 다음으로는 만화체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년 만화 그림체입니다. 소년 만화는 기본적으로 어린 소년 혹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만화 장르이기도 한데요. 소년 만화 역시 널리 쓰이는 용어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 소년지에 실리면 소년 만화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원나블이라고 불리는 3대 소년 만화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년 만화 역시 작가님들에 따라 그림체가 너무나 다양해 소년 만화의 그림체의 특징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남성의 경우에는 눈이 날카로운 경우가 많고 얼굴 표현 또한 적당히 각진 느낌과 곡선의 느낌이 조화롭게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쌍꺼풀은 거의 필수적으로 있으며 미소년, 미소녀 그림체가 많습니다. 다음은 순정 만화 그림체입니다. 순정 만화는 소년 만화와 비슷한 맥락으로 소년 만화가 남성을 주 타겟층으로 잡았다면 순정 만화는 여성들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여성향 만화를 일컫습니다. 특징으로는 소년 만화보다 직관적인 형태의 자극적인 묘사에 집중하는 편인데요. 순정 만화 그림체는 소년 만화보다 비교적 큰 눈과 채색 표현, 얼굴의 골격 자체가 소년 만화보다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코와 입의 경우도 조금 더 간략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눈의 표현 방식이 소년 만화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옷의 무늬나 액세서리, 머리카락 등을 섬세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극화체입니다. 극화체의 경우 서양인의 두상을 모티브로 하여 입체적인 골격을 가진 그림체를 사용하는데요. 소년, 소년 만화체와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더욱 현실적으로 묘사된다는 점인데요. 눈, 코, 입 등의 이목구비가 많이 과장되는 소년, 소년 만화체에 비해 데포르메를 최대한 줄이고 현실을 기반으로 둔 체형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로는 슬램덩크, 데스노트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노블입니다. 그래픽 노블은 직역하면 그림 소설이라는 뜻으로 한국에서는 서구권 만화를 통칭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로는 저스티스 리그를 들겠습니다. 그림체는 동양의 극화체와 서양의 극화체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처형부터 시작해 얼굴의 이목구비가 강인해 보이는 서양권에 비해 동양권의 그림체는 상당히 부드러운 인상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극화체는 각진 턱과 두꺼운 입술, 다부진 체형을 선호하는 반면 동양의 극화체는 서양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부드러운 턱과 높고 오똑한 코, 부드러운 입술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 극화체 만화 중에서 서양의 극화체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림체의 만화로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만화의 그림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게임의 그림체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캐주얼 그림체인데요. 2, 3등신을 위주로 하는 SD 캐릭터의 그림체와 4에서 8등신을 위주로 하는 LD 캐릭터의 그림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SD 그림체의 경우 메이플 스토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대부분 SD의 경우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밝은 느낌의 일러스트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LD 그림체입니다. LD 그림체의 경우 그랜드 체이스, 엘소드, 소울워커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랜드 체이스의 경우 4등신, 엘소드의 경우 5에서 6등신, 소울워커의 경우 6에서 7등신 캐릭터로 데포르메를 진행하며 SD 캐릭터의 그림체와 비슷하게 밝고 화사한 느낌의 일러스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채도 역시 반실사나 실사체에 비해 높은 채도로 배색되며 묘사의 경우도 셀체색을 기반으로 조금 더 단계를 나눈 깔끔한 그림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체입니다. 세미체와 캐주얼, 반실사의 경계는 상당히 애매하며 이 또한 편의상의 구분일 뿐 정확한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만화적인 스케치에 실사와 비슷한 채색을 한 그림체를 일컫는 말이며 한국 게임 업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림체입니다. 반실사와 밀도는 비슷하되 사용되는 채도가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메이플 1과 2의 일러스트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형태보다는 채색 방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카오스의 일러스트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반실사 그림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실사 그림체의 경우 던전 앤 파이터와 블레이드 앤 소울을 예로 들겠습니다. 캐주얼과 반실사의 가장 큰 차이는 캐주얼보다 조금 더 현실 기반의 스케치와 조금 더 채도가 낮고 밀도 있는 채색법, 그리고 선화에서도 외곽에만 선화를 사용하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캐주얼 그림체에서는 선화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반실사의 경우 대부분 외곽이나 필요 부분에만 선화를 넣어주고 채색으로 밀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캐주얼 그림체의 선화와 반실사 그림체의 선화 작업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캐주얼의 경우 외곽선뿐만 아니라 옷의 주름이나 몸의 근육 등에도 선화를 넣어주는 반면 반실사의 경우 외곽에서만 선화를 넣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던파의 경우 캐주얼에 조금 더 가까운 반실사 그림체,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의 경우 극화체에 조금 더 가까운 반실사 그림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화체, 실사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는 리니지가 있으며
반실사와 극화체 차이 역시 데포르메를 최대한 줄이고 현실 기반의 스케치와 조금 더 밀도 있는 채색, 선화의 유무에서 반실사와 실사체가 구분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극화체가 실사의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빛이나 인체 표현에서 과장을 조금 더 하기도 하고 미적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림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림체라는 것은 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없을 만큼 작가님들의 개개인의 스타일마다 또는 작업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그림체가 존재하고, 오늘 영상은 편의상 구분했을 뿐 그림체에 있어 정확한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